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어서 그 백운규 네. 전 산업부 장관이죠. 오늘 오후 2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백운규의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월성 1호기 수사의 향배를 가를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거 참. 백운규. 우리가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예.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 말은 이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커지죠. 예. 근데 지금 월성 원전 이 조작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4급 서기관이 있죠. 예. 저하고 행정고시 국제통상 2의 동기입니다. 친구. 예. 서기관. 그다음에 그 사실을 같이 예, 합격했어요. 과장은 영장이 기각됐죠. 왜? 백운규가 너 죽을래? 이래가지고 과장은 영장 기각됐죠. 예. 백운규가 너 죽을래 했습니다. 예. 너 죽을래 그다음에 가자. 그 위에 국장이 구속돼 있죠. 문무국장. 예.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서기관이 구속되고 국장이 구속되고 그러면 이게 장관이잖아. 예. 그럼 누가 책임이 커요? 서기관보다 국장이, 국장보다 장관이, 장관보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이, 비서관 수석보다는 문재인이가.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영장은요, 법리로 보나 뭐로 보나 다른 공범하고 형평성 있잖아. 영장은 이제 발부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왜 지금 백운기가 영장 청구를 했나? 내용이 지금 뭡니까? 내용요. 이걸 자꾸 이게 좌파들은 대통령의 공약 1호인데 자꾸 이게 공약을 가지고 왜 이게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지 정세균이도 이해를 못한대. 아니, 정세균이는 세균처럼 이게 단세포니까 이해를 못하지. 보통 사람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평균인들은 이게 공약을 수사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 그때 탈원전 할 때 경제성을 조작해버렸잖아요. 예. 경제성을 조작했잖아. 회계법인의 결과 나오기 전에.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조작하고 나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전부 이게 530개를 삭제해가지고 감사를 방해해버렸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백운규가 밑에 공무원들한테 너 죽을래 하면서 계속 그 조작이라든지 이걸 삭제를 지시했잖아. 그 한수원의 업무 자체를 또 방해를 한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게 직권남용하고요. 업무방해로 보면 돼요.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이제 그 국장이나 과장이나 서기관이나 공무원들한테 이게 뭐 경제성 조작해. 그 다음에 증거 은폐해. 이런 식으로 이게 지시한 거 있죠. 이게 직권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라는 게 이제 감사방해죄하고도 유사한데요. 업무방해라는 거는 이제 그 위계나 위력으로 보통 이제 그 회사 업무를 막는 이게 업무방해거든요. 위계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렇다면 이게 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한수원 정재훈 사장 있잖아요. 한수원의 업무도 경제성을 조작한다는 게 위계입니다. 속이는 거잖아. 경제성 조작하는 게 위계입니다. 위계로서 이제 그 한수원의 업무도 방해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증거 조작하고 하는 거 있죠. 요것도 이게 감사원의 업무 있잖아. 감사방해죠. 업무방해 일종입니다. 이런 것도 이게 했고요. 그래서 크게 혐의는 직권남용과 감사방해 또는 업무방해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 영장 실질심사의 경우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냐, 또 성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늘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오세영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방송도 오래 했고 저 법조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문재인 전에는요. 영장 판사가 누군지 수사검사가 그렇죠. 누군지 관심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 전에는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그러니까요. 같은 사건은 같은 결론이 나온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보통 이게 법치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물으면 저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같은 사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법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물었죠. 근데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우리가 판사가 누군가 검사가 누군가 이거 엄청 관심 많죠. 예. 그는 이제 그만큼 우리 사법부나 검찰도 결국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진영 너무 논리에 이게 따라. 진영 논리 이게 두 조각이 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영장하는 오세용, 네. 오세용은 누구냐? 뭐 한마디로 저번에 그 두 명 구속했던 저번에 국장하고 서기관 구속했던 예. 이 판사가 오세용이고요. 아, 같은 판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나이는 76년생이니까 상당히 어립니다. 네. 76년생이고 32기 연수는 32기니까 상당히 그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그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니까 그래서 그때 두 명을 영장 발부했잖아요. 예, 예. 뭐 지역도 그래요. 서울에 그 대일고 있잖아요. 대일외고 넣어가지고 이제 서울법대는 엘리트고요. 뭐 상당히 그 평판은 저도 두세 명 정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 원칙대로 하는 엘리트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그 뭐 이념적으로 편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법리에 따른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배공기 전 장관도 다른 수사 같으면은 대개 장관을 이렇게 소환 조사할 경우 그때 언론 보도도 그렇고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해서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단 한 번으로 했더라고요. 또 배공규 자체도 자기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로 받은 적도 없고 또 법령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자신감 뭐 표현인가 어떤 건지 좀 그거는 헷갈리더라고요. 그거는요. 한 번만 그 소환한 거는요. 이미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수사 의뢰할 때 99.9%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입니다. 판사 중에도 최고 엘리트 판사입니다. 그냥 허술하게 감사 의뢰해가지고 보고서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범죄 혐의, 그다음에 증거, 그다음에 관련자 다 일목요연하게 이미 판결문처럼 써가지고 이걸 7,000페이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두 군데 문재인과 주범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감사원에서 모든 범죄 사실과 증거까지 다 여기 99.9% 떠먹여 주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한 번에 충분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공규는요, 뭐 자기네게 청와대에 들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한테 지시한 것도 없고, 그 들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허수아비라도 이런 허수아비 장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밑에 직원한테 너 죽을래 해가지고 보고받고, 그 다음에 그 문건이요, 이 530개 문건 중에 우리가 북한에 17개 있잖아요. 북한 17개 관심하다 보니까 딴 건 잊어버렸는데 어떤 문건이 있냐면 복원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있습니다. 첫째,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그렇죠. 산업비서관이 최이봉이잖아요. 최이봉이. 가스공사 사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또 문건도 있어요. 후속 조치 및 보완 대책 사회수석 보고. 사회수석 보고. 사회수석이 누구예요? 김수현 아니. 김수현. 이런 게 문건이 복원됐잖아. 근데 배공규가 뻔뻔하게 청와대하고는 뭐 전혀 연락한 적 없고 그것도 이게 더 가정스럽게 부하 직원인데도 전혀 지시만 없고 자기 혼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부인하는 거 있죠. 요게 매를 보는 거예요. 요런 게 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인하니까 너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 이게 바로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배공규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이제 산업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그 윗선 수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이봉이라든가 그 위에 이제 김수현 그 당시 뭐 에너지 정책 TF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하상이는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정책실장이니까 장하상한테도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가서 따뜻하듯이 잘 있는데 또 소환조사하면은 본인은 싫어할 텐데 지금 그러면 윗선 수사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위선. 결국 배공규가 이제 만약에 구속됐다. 배공규 구속되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물어야죠. 배공규 구속되면 문죄인은요? 네. 문죄인. 네. 문죄인이가 주범이에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나이는요. 나이는 이제 배공규, 최희봉, 그 다음에 김수현 사회수석. 그리고 저는 뭐 정책실장이나 임종석까지 저는 관여됐다 봐요. 비서실장 임종석이 안 낀 데 있었어요? 비서실장인데 총괄하잖아. 그러면요. 총괄.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죄인 아닙니까? 예. 이 순서는. 그래서 저는 배공규가 구속되면 문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게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아마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이나 이두봉 검사장 있죠. 네. 이분이 그 김수현까지는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김수현까지는 나중에 7월 달에 뭐 어떻게 인사가 돼도 빼도 박도 못하게 김수현까지는 이진석이처럼 영장을 써놓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문재인은 뭐 정권이 바뀌어 때려잡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단 공란으로 해두겠죠. 그렇죠. 위선은 그냥 뭐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라고 보통 표시하거든요. 예. 우리가 영장 쓸 때 예. 성명불상자 누구누구와 공모하여 예. 그다음에 뭐 임종석, 김수현, 최이봉, 뭐 배군규 이래 놓으면 그 공란은 정권 바뀌면 죽은 권력이 되면 최후위험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사실상 월성 수사는 실질적인 수사는 다 끝난 셈이네요. 이제 불러서 그 사람들의 어떤 죄상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확인 작업만 남은 거죠. 이미 감사원에서도 충분히 관련 사안들은 다 조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감사원에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99%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많이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두봉 검사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활용 점정. 결국 이제 이동의 마지막 눈을 찍은 거예요. 활용 점정. 이런 수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과학적이잖아요. 보통 검사들이 좀 어렵죠. 예. 근데 이두봉 검사장이요.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1위입니다. 이두봉 검사장이 상당히 그 인품이 25기거든요. 네. 25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25기 그 제 친구도 25기가 있어요. 이름 좀 말하기는 그런데. 근데 이두봉하고 같은 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두봉은 상당히 그 한동훈보다 평가 좋은 게 한동훈이는 좀 수사는 참 뛰어나고 머리 샤프하고 잘하는데 조금 이게 인간미가 없다. 너무 이게 검찰주의자로 가혹하다 이런 평판이 있어요. 예, 좀 가혹하다고. 예. 근데 이두봉은 강원도 양양 출신이거든요. 25기인데 서울부터 났어요. 근데 이두봉은 상당히 그 강원도 감자바우처럼 이게 인간미도 있으면서 수사를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 경력을 제가 봤더니 2011년에 그 윤석열 총장이 2011년에 대검의 그 DNA 수사 담당관, DNA 아, 그렇군. 수사 담당관. 과학적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첨단 범죄 수사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갔을 때 왜 대검에 부장 갔죠? 네. 그때도 과학수사부장.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첨단 수사, 과학 수사, DNA 이쪽은 이게 독보적 탑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기술적인 게 있죠. 예. 흔히 아는 거예요. 뭐 삭제하고 복원시키는 게 일도 아닌 거죠. 아주 이 과학의 전문가니까 탈원전은 상당히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적임자가 만났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추미애가 생각나더라고요. 추미애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 우리 자유판들은 진짜 추다르크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추미애 덕을 봤죠. 예. 좌파들한테는 하는 일마다 발등 찍어서 마이너스의 손이라 하잖아. 마이너스. 근데 이두봉이를 왜 대전지검으로 기양 보내냐면 대검의 과학수사부장 할 때 그때 추미애가 대전지검장으로 기양 보냈잖아. 근데 대전지검이 세종시 관할이거든. 그러면 기양 보내려도 이두봉이 정도면 저 뭐 호남이나 저 어디 뭐 전주나 그러니까 울산 이렇게 뭐. 보내야지 왜 그 대전지검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지금 이 탈원전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저는 추미애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게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정세균이가 물러나고 추미애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이 보수 우파 쪽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추미애가 칼춤을 한번 휘둘러야.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문재인이가 또 뭐 연두 기자회견할 때 개변했죠. 문재인이가 항상 이 극과 속이 다르고요. 제가 항상 이 문재인 다른 거 하면서 네 가지 극과 속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 유체이탈 합법부터. 근데 그때 윤석열하고 최재형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최재형 감사원장도 정치적 감사가 아니고 뭐 원칙에 따른 감사고 그러니까. 뭐 이게 윤석열 총장도 우리 정권에 임명해서 뭐 원칙에 따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음에도 없는 속으로야 최재형이하고 윤석열 미워 죽겠지 속으로는 정말 이게 저 어떻게 죽이느냐 이러지만 그래도 이게 허허 웃으면서 쩝쩝쩝 하면서 야 최재형 윤석열도 우리 사람이다 이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정세균이는 국회에서
뭐냐면 이게 이런 사안이 왜 감사인지 수사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예, 저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세균이는 문재인보다 한 수 아래인 거야. 문재인은 그래도 이게 칼을 감추고 이렇게 쩝쩝쩝하면서 이게 말을 하는데 정세균은 이렇게 그대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세균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단세포 모르니까 이거는 이게 정책 수사가 아니고 공약 수사가 아니고 바로 이게 그 과정에 불법을 수사하는 거다. 너 4대강 수사한 거 봐라. 4대강이 정책 수사가 아니고 과정이 불법. 예. 외국의 자원에게 수사한 거 봐라. 그게 과정의 불법이지. 너 박근혜 대통령 문화융성 정책 공약 얼마나 수사했냐 블랙리스트라고. 자기들에게 전 정권을 공약을 다 수사해놨고 이걸 이게 정세균이 이해를 못해? 제가 이게 정세균한테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 사건하고는 좀 결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권력비리 사건이니까 지금 울산 수사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관으로 돼 있고 라임 수사는 이번에 이제 이정수가 검찰국장으로 오면서 심재철 담당으로 돼 있어요. 이런 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 붙여주시죠. 뭐 첫째는 이제 그 송철호 수사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미 기존의 수사팀이 공중분해다가 떠날 때 이진석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영장을 써놨어요. 예. 이진석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진석은 이제 조만간 기소된다는 게 다 언론 보도고요. 다만 이제 그때 4.15 총선 끝나고 임종석이하고 이광철이도 기소 여부 결정한다 했잖아요. 근데 4.15 총선에서 180석 따다보고 이성윤이가 뭉개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나 아니면 기자들 쪽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요. 임기 전에는 이제 임종석이하고 이광철도 정리한다, 기소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광철이나 임종석. 다른 사람에게 13명 기소됐잖아요. 임기 중에 또 2명까지는 한다. 다만 이제 그 주범 있잖아. 주범 문재인이는 뭐 힘들겠죠. 그것도 정권 바뀌어야 되고. 그것도 이게 공란으로 성명불상자로 남겨놓고 성명불상자가 뭐 이게 근데 이미 뭐 기존 공상에 문재인 이름이 뭐 수십 번 오니까 그렇게 그까지는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옵티머스하고 라임 있죠. 요거는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수사를 막는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박범계 장관이 본인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는데 과보든 간에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 총장으로 임기 말까지 묶어두기 위한 그런 인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인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초심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정후 미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